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흩날립니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머그컵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다른 하나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이준혁 46살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입니다. 집에서는 남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커피 탔어. 준혁이 부엌 쪽을 향해 말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그는 익숙하다는 듯 자신의 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김서연 44살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 아이는 고등학생, 작은 아이는 중학생입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합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애들 도시락 싸야 해. 서연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준혁은 신문을 펼칩니다. 부스럭거리는 종이 소리만 들립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겨우 3m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묘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25이었습니다. 서연은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준혁은 대기업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준혁은 서연의 밝은 웃음에 반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진지한 눈빛이 좋았습니다.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서연은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준혁이 말하면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의 일상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준혁은 승진했습니다. 집은 넓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몇 시에 와? 글쎄,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대화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감정이 빠진 단어들만 오갔습니다. 질문과 답변 그것뿐이었습니다. 준혁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집 대출. 걱정거리는 많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뛰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를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늘 바빴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준혁이 물으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걸 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물어보는 것조차 멈췄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잠깐만, 금방 차릴게.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하지만 나 자신은 어디 갔을까?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밝았던 얼굴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피곤해 보이는 중년 여성만 비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고 그를 봤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피곤할 텐데 자야지. 응. 서연은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준혁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침대는 킹사이즈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 같았습니다. 우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이게 행복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너무 작아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금입니다. 하지만 그 금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확실하게. 금요일 저녁입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엽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일찍 온 편입니다. 그는 구두를 벗으며 안을 둘러봅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서연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왔어? 서연이 말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응. 준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피곤합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이 늦다고 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인 그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저렇게 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오늘 그녀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큰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이 옷 안 빨아놨어? 미안해, 깜빡했어. 다른 거 입어. 다른 건 싫다고. 이거 입어야 한다니까. 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늦게 학교에 갔습니다. 서연은 하루 종일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이 엄마로서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말합니다. 준혁이 눈을 뜹니다. 응.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나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라도 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힘들 것 같은데. 준혁이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합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서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또 골프입니다.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지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주말마다 준혁은 없었습니다. 꼭 가야 돼? 응. 중요한 사람들이야. 안 가면 안 돼. 준혁은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그에게는 일이 우선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서연이 짧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입니다. 준혁은 일찍 일어납니다. 골프 가방을 챙깁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녀올게. 응.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준혁이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또 혼자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서연은 집에 혼자 있습니다. 청소를 합니다. 빨래를 개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꾸 멍해집니다. 저녁 6시 준혁이 돌아옵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녀왔어.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서연은 거실에 서 있습니다. 그를 조용히 봅니다. 술 많이 마셨네. 응. 좀 마셨어. 분위기가 좋아서. 준혁이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습니다. 재미있었어? 서연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응,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좋겠다. 뭐? 준혁이 고개를 돌립니다. 서연을 봅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냅니다. 저녁을 차립니다. 준혁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야구 중계가 나옵니다. 밥 먹어. 서연이 말합니다. 준혁이 식탁으로 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립니다. 맛없어? 준혁이 묻습니다. 서연이 밥을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서. 요즘 밥을 잘 안 먹네. 어디 아파? 준혁의 말입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저 의례적인 질문 같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 그래? 그럼 됐네. 준혁은 다시 밥을 먹습니다. 서연은 그를 봅니다. 그의 얼굴을 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여보. 서연이 말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듭니다. 응.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 준혁이 멈칫합니다. 손에 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대화? 우리 지금도 하잖아. 그런 대화 말고. 진짜 대화 있잖아. 마음을 나누는 그런 거. 준혁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요즘 바빠서 그래. 회사 일도 많고. 미안해. 바쁜 건 나도 알아. 근데 주말에도 집에 없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건 일 때문이라니까. 내가 놀러 가는 줄 알아? 준혁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피곤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애들 봐주고 집안일하고. 나도 숨 좀 쉬고 싶어. 서연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일 그만두라고? 우리 먹고 살려면 내가 일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난 그냥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겠어. 시간? 나도 시간 있으면 그러고 싶지. 근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고.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서연이 작게 말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듣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침실로 가버렸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준혁은 침실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화가 납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서연은 이해를 못하는 걸까? 밤이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마음은 더욱 멀어집니다.
서로를 생각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해는 더 깊어집니다. 거리는 더 벌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는 보지 못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준혁이 먼저 일어납니다. 침대 옆을 봅니다. 서연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갑니다.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밑이 거뭅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주말 내내 서연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준혁은 생각합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댑니다. 집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서연은 불만인 걸까? 거실로 나옵니다. 서연이 부엌에 서 있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잠깐입니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돌립니다. 커피. 서연이 컵을 식탁에 놓습니다. 준혁 앞에 놓습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다 멈춥니다. 서연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혁은 홀로 커피를 마십니다. 쓴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습니다. 가방을 듭니다. 현관으로 향합니다. 다녀올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갑니다. 서연은 방 안에 서 있습니다. 문 너머로 준혁이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아래를 내려봅니다. 준혁이 차에 타고 있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라집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서연은 생각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진심 어린 대화, 따뜻한 눈빛,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서연은 밥을 차립니다. 반찬을 내놓습니다. 아이들은 휴대폰을 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만 봅니다. 엄마, 나 학원 끝나고 친구네 집 갈게. 큰아이가 말합니다.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몇 시에 와? 10시쯤? 너무 늦잖아. 괜찮아요. 친구 엄마가 데려다 준대. 그래, 알았어. 서연이 대답합니다. 아이는 이미 듣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고 일어납니다. 엄마, 나 가요. 조심히 가. 아이들이 나갑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서연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밥그릇들이 보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청소기를 돌립니다. 빨래를 삽니다. 일과가 반복됩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을 봅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결혼 전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편집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면 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40이 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즘 어때? 나 좀 답답해. 답장이 옵니다. 무슨 일 있어? 전화할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그래.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친구에게도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공허함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준혁이 돌아옵니다. 8시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그는 일부러 일찍 왔습니다. 서연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왔어. 준혁이 말합니다. 서연은 부엌에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 짧은 대답입니다. 준혁은 넥타이를 풉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서연을 봅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 보입니다. 저녁 뭐야? 된장찌개. 그래. 대화가 끊깁니다. 준혁은 입을 열려다 닫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의 일이 떠오릅니다. 서연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걸립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무겁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애들은? 준혁이 묻습니다. 학원이랑 친구 집. 그렇구나. 또 침묵입니다. 준혁은 밥을 빨리 먹습니다. 이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들고 일어납니다. 먼저 들어갈게. 응. 서연이 방으로 갑니다. 준혁은 홀로 남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화면을 봅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준혁은 침실로 갑니다. 서연은 이미 누워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준혁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서연도 생각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합니다. 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습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며칠만 떨어져 있을까? 그녀는 생각합니다. 친정에 가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서연은 가방을 쌉니다. 옷 몇 벌을 넣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깁니다. 준혁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나 친정 좀 다녀올게. 서연이 말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듭니다. 그녀를 봅니다. 가방을 든 그녀를 봅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언제 와? 며칠 있다 올게. 준혁은 더 묻지 않습니다. 서연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엽니다. 뒤돌아봅니다. 준혁이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습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택시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가 지나갑니다. 건물들이 흘러갑니다.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준혁은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듭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까 합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조금 시간을 주자. 그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혼자 집을 지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갑니다. 집은 어수선합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혼자 했구나. 준혁은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손이 미끄럽습니다. 그릇이 깨집니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그는 주저앉습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준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장모님입니다. 그는 긴장합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준혁아, 서연이 만나고 싶대. 올 수 있어?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준혁은 침을 삼킵니다. 네, 갈게요. 지금 가도 돼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가 끊깁니다. 준혁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차키를 짚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렵습니다. 1시간 후 장모님 댁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장모님이 문을 엽니다. 어서 와.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갑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를 봅니다. 얼굴이 여입니다. 눈이 부서 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앉아. 장모님이 말합니다. 준혁은 서연 맞은편에 앉습니다. 장모님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만 남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입니다. 준혁은 입을 엽니다. 어떻게 지냈어? 응. 서연이 짧게 대답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손을 가만히 내려봅니다. 집이 엉망이더라. 내가 없으니까. 준혁이 웃으며 말합니다. 분위기를 풀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웃지 않습니다. 미안해. 뭐가? 내가 집을 나와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혁은 그녀를 봅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서연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준혁이 말합니다. 진심입니다. 사흘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놓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뭘 미안해? 서연이 고개를 듭니다. 그를 똑바로 봅니다. 눈빛이 강렬합니다. 내가 너무 일에만 신경 썼어. 너는 돌보지 못했어. 그것만이 아니야. 서연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뭔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한 번도. 나는 들었어. 항상 들었다고. 아니. 귀로는 들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주먹을 쥡니다. 나는 외로웠어. 정말 많이 외로웠어. 나도 같이 있었잖아. 우리 같은 집에서 살았어. 물리적으로만 그래. 마음은 없었잖아. 준혁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나는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 그냥 옆에. 말없이 있어도 좋으니까 함께 있고 싶었어. 서연이 울먹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근데 당신은 항상 바빴어. 주말에도 없었어.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눕기만 했어. 나는 우리를 위해 일했어. 돈을 벌어야 했어. 나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했어. 서연이 소리칩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준혁은 얼어붙습니다. 나는 아내야. 엄마야. 근데 나는 나야. 김서연이야. 근데 다들 그걸 잊었어. 당신도 애들도 심지어 나도. 서연아. 나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았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야. 아무도 내게 고맙다고 안 했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었어. 서연이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흔들립니다. 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입니다. 작게 들립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준혁이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급합니다. 그럼 왜 표현 안 해? 왜 나를 안 봐줘? 나는 봤어. 항상 봤다고. 아니야. 당신은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어디 아파? 물어만 봤어. 진짜 아픈 게 어딘지는 안 물어봤어. 준혁은 멈칫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봅니다.
나는 마음이 아팠어. 여기가. 그녀가 가슴을 가리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주길 원했어. 공감해주길 원했어. 그냥 힘들었겠다 한마디면 됐어. 근데 당신은 그것조차 안 했어. 나는 몰랐어. 준혁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게 문제야. 당신은 몰랐어.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서연이 일어섭니다. 창문으로 갑니다. 밖을 봅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었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행복. 가족이랑 밥 먹으면서 웃고 주말에 산책하고 밤에 나란히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런 거. 준혁은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남이었어. 미안해. 준혁이 말합니다. 진심입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안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어. 서연의 말입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강렬합니다. 준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 자신을 위해서. 서연아, 제발. 준혁이 일어납니다.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뿌리칩니다. 놔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바꿀게. 정말로. 당신은 안 바뀌어.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아니야. 나는 바뀔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나는 당신 사랑이 무서워. 서연이 말합니다. 당신 사랑은 무거워. 숨이 막혀. 나를 위한다면서 정작 내 마음은 몰랐잖아. 준혁은 말을 잃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너를 위한다고 생각했어. 알아. 근데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했어. 서연이 그를 봅니다. 눈빛이 슬픕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 얼마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입니다. 깨닫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울먹입니다. 서연은 그를 봅니다. 그의 눈물을 봅니다.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나도 미안해. 서연이 작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준혁은 홀로 서 있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을 묻습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듭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준혁은 매일 창밖을 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주말 골프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집에 일찍 돌아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를 삽니다. 청소기를 돌립니다. 서연이 했던 일들을 하나씩 배웁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깼습니다. 빨래를 망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큰 아이와 산책을 갑니다. 작은 아이와 영화를 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아빠, 요즘 왜 이래? 큰 아이가 묻습니다. 준혁은 웃습니다. 늦었지만 배우는 중이야. 밤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합니다. 서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서연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꽃을 봤어. 코스모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예뻤어. 너도 보면 좋아했을 것 같아. 그는 천천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찾아갑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준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서연입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서연의 목소리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응.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디서? 우리 집 앞 공원. 1시간 후에. 알았어. 전화가 끊깁니다. 준혁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면도를 합니다. 긴장됩니다. 떨립니다. 공원에 도착합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서연이 나타납니다.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녀를 봅니다. 조금 여위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합니다. 그녀가 벤치에 앉습니다. 조금 거리를 둡니다. 잘 지냈어? 서연이 먼저 묻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너는? 나도. 침묵이 흐릅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잔잔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그녀가 귀 뒤로 넘깁니다. 애들 만났어. 지난주에. 알아. 애들이 말하더라. 많이 컸더라. 응. 애들은 빨리 크지. 준혁이 웃습니다. 서연도 미소 짓습니다. 작은 미소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너 많이 변했다던데. 누가 그래? 큰애가. 요즘 집안일도 하고 자기 얘기도 들어주고. 준혁은 부끄러워합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당연한 걸 이제야 하는 거지. 서연은 그를 봅니다. 눈빛이 부드럽습니다. 고마워. 뭐가? 노력하려고 한 거. 준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고마워. 그동안 참아줘서. 나를 기다려줘서. 서연은 아무 말 없습니다. 그저 앞을 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함께 봅니다. 나 많이 생각했어. 서연이 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준혁은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알아. 그냥 서러웠어. 외로웠어.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녀의 마음을 압니다. 나도 생각했어. 정말 많이. 준혁이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 함께 있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 서연이 그를 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근데 표현을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제 알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똑바로 봅니다. 조금은. 아직도 서툴지만 배우고 있어.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힙니다. 예전에 준혁이 사랑했던 그 미소입니다. 나도 잘못이 있었어. 아니야. 있어. 나도 말을 안 했어. 당신이 알아주길 바라기만 했지. 그것도 잘못이야. 준혁은 그녀의 손을 봅니다. 작은 손입니다. 거친 손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 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서연은 움찔합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따뜻합니다. 천천히 가자. 서연이 말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응. 천천히. 준혁이 대답합니다. 손을 꽉 쥡니다.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합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낍니다.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나란히 앉아서. 예쁘다. 서연이 말합니다. 응. 정말. 준혁이 대답합니다. 노을을 보지만 서연을 생각합니다. 같이 집에 갈까? 서연이 묻습니다. 준혁은 놀랍니다.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 응. 아직 내 집이기도 하니까. 그래. 맞아. 그들은 일어섭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낙엽을 밟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집 냄새입니다. 그들의 냄새입니다. 정리 잘했네. 서연이 둘러봅니다. 집이 깨끗합니다. 준혁이 관리했습니다. 매일 청소했어. 고생했어. 서연이 미소 짓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재료를 꺼냅니다. 저녁 먹을래? 같이 만들자. 준혁이 다가갑니다. 앞치마를 두릅니다. 서연이 웃습니다. 앞치마까지? 응. 요즘 요리도 배우고 있어.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채소를 썹니다. 고기를 굽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가끔 부딪힙니다. 손이 스칩니다. 웃음이 납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오늘 날씨, 아이들 이야기, 내일 계획. 하지만 소중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습니다. 나란히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이 묻습니다. 불안함이 묻어납니다. 잘하려고 노력할 거야. 매일. 준혁이 대답합니다. 확신에 찹니다. 나도. 서연이 그의 어깨에 기댑니다. 준혁은 놀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팔로 그녀를 감쌉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살아납니다.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가꿔야 합니다. 관심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준혁과 서연은 이제 압니다.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임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력할 수 있음을, 서툴러도 진심이면 된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경청합니다. 표현합니다. 창밖에 달이 뜹니다. 밝은 달입니다. 두 사람을 비춥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의 모음입니다. 아침 커피 한 잔, 잠들기 전 나누는 대화, 손잡고 걷는 산책. 그것이 사랑입니다. 준혁은 서연을 봅니다. 그녀도 그를 봅니다. 미소 짓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괜찮을 거라고.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그들의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끝이자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표현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